과거 천하가 혼란스러웠던 시절 아홉 나라가 수도 없이 전쟁을 반복했던 끝에 전쟁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북량왕 서효의 활약으로 천하가 통일됐는데요. 更是以无敌之势，这便是北凉王。 그런데 누가 봐도 거지였던 남자 서봉년은 자신이 그 북량왕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훔친 고구마 값을 내지 않기 위해 발악 중이었습니다. 本世子必定重酬相谢，投地瓜赔钱，我别跑，放心，换你此生大富大贵。给钱。我吃了几个地瓜，不是不还我，等等我！地瓜钱，老黄。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정체는 정말로 세자가 맞았고 你的地瓜呢？让人追上了，你吃地瓜也不知道给我留点儿。饿了，找吃的。 모종의 사정으로 보호자격인 아범과 함께 유랑 중이던 그는 아버지로 인해 멸해진 나라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죽이러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지로 위장한 채 살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더니 굶주렸던 서봉년에게 고기를 주겠다며 위나는데요. 你又不会武功，咱还是绕着点吧。我也要吃肉。此人应该是锦衣华服，若是真的发现了呀，还有重赏。来，进庙。 알고 보니 그들은 서효에게 원한을 품고 서봉년을 주기로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我们要找的这徐凤年，说他要回北凉了。 그러나 현재 거지였던 서봉년의 이미지와 그의 무예가 탁월하다는 헛된 소문 덕분에 무공의 재능이라고는 없는 서봉년은 다행히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你与他年龄相仿，12万大戟师全军覆没，让我不要忘了这枚棋。大人莫非是大戟师？国王族灭。 거기에다 탁월한 연기력까지 겸비해 상황을 유연하게 넘깁니다. 是啊，领主，以为我也是主人，领头的。 그렇게 서봉년은 도적 소굴에서 배불리 배를 채운 뒤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는데 바로 그때 도적단들이 나타나서는 용모가 빼어나 보였던 자가 서봉년인 것 같다며 그를 붙잡을 준비를 했습니다.他又不是我，说清楚就没事了，赶紧走。哎，少爷， 하지만 용모만큼이나 화려한 무공을 겸비했던 자는 일격만으로 도적단을 격파해버립니다.你看那破马怎么还跟他走了？他也是往北。 그러나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도적단 두목에게 서봉년의 초상화가 전해져 그의 정체가 간파되고 마는데 什么破马，输了我都。破马就是你亲生儿子。老黄有空啊。 곧이어 두목은 부하들을 이끌고 서봉년 앞에 나타나 그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你就是徐骁的儿子。刚送到，也是你命数该绝。徐凤年，亡国之恨。 号称世间人屠，父债子偿。老黄只是一介马夫，跟徐骁没关。我今日想要弃暗投明。 그러자 서봉년은 황급히 무인에게 도움을 청해 도적단을 무찔러달라고 부탁했고你是北凉王世子，算我等欠你人情。 무인은 서봉년이 북량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무술 비급이 모여있던 청조정에 드리는 조건으로 도적단을 대신해 채워줍니다. 그렇게 서봉년은 뜻하지 않게 무인 남궁 복야라는 든든한 호위무사를 얻게 됐는데요. 那就这么说定了啊，以后我就这么叫你。你为什么要去清朝廷啊？
吃瓜。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사교성이 너무나도 떨어져 서봉년한테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此刀名为秀东，长32寸；此刀名为春雷，长2尺4寸，如人心毒。你们这些江湖人都这样吗？哎，也不知道温华这小子现在干什么呢？ 이내 남궁 복야를 수상히 여겼던 아범은 그가 잠든 틈을 노려 서봉년을 데리고 채비를 마친 뒤 서둘러 떠납니다. 连夜赶路回灵州，就怕他想杀的不是你。哎，他武功不是挺高吗？怎么咱们走他都发现不了？我给地瓜里边下了点料。 다음날 집에 도착하길 코앞에 두고서 지친 서봉년은 잠시 주막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去那酒店歇会儿啊！本店招牌杏花酒，小本生意，概不赊欠。 재수없게도 잠시 쉬려 했던 그곳에서 도적단 두목이 나타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老王，你干嘛什么都跟我讲？ 그런데 그곳엔 도적단 말고도 남궁 복야까지 나타났으며 마침 서봉년의 위치를 감지한 북량의 철기군도 등장합니다. 之前约定还算不算？ 给我杀了他！ 这是北凉。 停手吧！ 철기군 측에서 남궁 복야를 적으로 오해해 잠깐의 소란이 일어나는데 你下来，天下没人敢拦在北凉战马之前。我要你下马。 서봉년의 중재로 상황은 별탈 없이 마무리됩니다. 让哥好好看看，我家黄蛮儿到了，哥累了，等咱们吃饱喝足了，上酒。 이후 서봉년이 성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길고 길었던 유랑 생활이 막을 내리는데요. 王爷说，世子先送到他的院子。 온갖 고생을 다했던 아범 역시 모처럼 편안함을 만끽합니다. 不辛苦不辛苦，游山玩水的不辛苦。 그리고 서봉년도 따뜻한 온기를 맞이하며 깔끔한 모습으로 재단장했는데 그런 그의 앞에 느닷없이 한 자객이 나타나 서봉년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런 자객의 정체는 과거 서초의 공주이자 현재는 나라가 멸망해 서봉년의 시녀가 된 강리였으며 그녀는 꾸준히 서봉년을 죽이려 들었지만 그 계획은 항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他还睡着？先前没醒。 이어서 서봉년의 방에는 그를 유랑 보낸 장본인이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소요가 찾아왔는데요. 我看到有很多都是新来的，王爷见世子，你们都机灵点儿。 是不是非常的慈祥？我还以为是饶命。好儿子，睡醒了。 반면에 서봉년은 자신을 생고생시켰던 아버지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别！哎，你光脚呢？你穿上鞋。哎，别啊！哎呦，行了，儿子，儿子，哎，还追！哎呀，没完了！这怎么弄啊？累了，来，坐。 爹给儿子穿鞋，别人看见了，成何体统？哥，我给你穿。我自己穿。你小气了。小气了。 그렇게 쌓인 분노를 터뜨린 후에야 서봉년은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겨우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怎么样？歇够了吗？我要见那个被抓的楚国老兵，我换个衣服。哦，对，替世子更衣。你再出来，把你那宝贝收好了。是凤年。
아들 바보였던 소요는 도적단에게 초상화를 넘긴 범인이 혹시 강리가 아닐지 의심하기도 했지만 서봉년은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躲在床底下的是江妮这丫头吧？你有没有想过，你的卦象有可能是她？爹就不插手了啊！ 곧바로 서봉년은 붙잡힌 도적단 두목을 찾아가 어째서 그가 순순히 투항했는지 추궁했고 徐骁，你儿子逃过一次，逃不过第二次。你怕死吗？要这么说的话，你应该不怕死。 뛰어난 추리력을 가졌던 서봉년은 단번에 그의 계획을 간파해 북량군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死都不怕，为何要降呢？那按这个道理，你应该死战才对啊！你是觉得杀我的局还没结束？看来是不想让我往下猜呀。怎么杀我？大戏内鬼来唱。徐福年，你藏得好深，有刑吧？咱爷俩聊聊去。 또한 서봉년은 적이었던 그의 명예를 한편으로는 존중해주면서 한량으로만 보였던 이미지와 달리 차기 왕으로서의 자질도 함께 보였습니다. 我还你这面军旗。 사실 서요가 아들을 요랑시켰던 이유는 서봉년을 공주와 혼인시키려 했던 황실한테서 도피시키려 했던 것인데 그만큼 서봉년의 재능은 황실에서까지 탐내는 수준이었습니다. 如果皇室那边真的相信你是个纨绔子弟，是我们北凉铁骑的传承，那我这位置传给谁呀？我不传给你，我传给谁？ 하지만 정작 서봉년은 왕위 계승엔 관심도 없었으며 그저 한량으로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공을 익히기까지 거부해 서요의 속은 계속 타기만 합니다. 行万里路，胜过读万卷书。 결정적으로 3년의 유랑 생활이 서봉년을 더 삐딱하게 만들었는데요. 来， 그러자 아범은 무예를 익히라는 말은 그를 생각해서 한 자신의 말이었다며 서봉년을 달래줍니다. 回了王府，心累。劝少爷习武，不是王爷的意思。算了吧，害我得把他揪出来。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봉년은 매번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강리를 놀려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别起来没穿衣服。你刺杀我可以，刺杀失败就得赔钱。你拿多少啊？ 한편 서봉년을 따라 궁에 들어왔던 남궁 복야는 여전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한테도 한없이 냉담하게 굴기만 했고 多谢你救了世子，我们做奴婢的这么美。 무엇보다 서봉년이 시녀들을 소개해줘도 그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무뚝뚝함을 유지하기만 했습니다. 这是青鸟，这是红薯，都是伺候你的，命好啊！ 你答应过我，让我进听朝廷。 이어서 남궁 복야는 약속대로 청조정에 들어갈 권한을 얻었지만 서봉년은 청조정을 이용할 시간에 제한을 뒀는데요. 北莽世家跑到黎阳朝来学武，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가 여전히 성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만큼 서봉년은 청조정에 마음껏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남궁 복야에게 자신의 호위를 계속할 것을 부탁합니다. 以后听朝廷里边，你想待多久？成交。 그리고 그때 서봉년에겐 한 서신이 전해졌고 万金都不换。楚禄山求见。 이어서 서신을 보낸 서요의 양아들 전옥산이 그의 앞에 찾아오는데 그 역시 암살을 계획한 용의자일 수도 있었던 만큼 그와 잠시 어울리기로 합니다. 楚将军真是好兄弟。哎，世子这3年，想必紫金楼新来了一个花魁，算是冠绝灵州了。 肯定回来，晚上让老黄做烤鱼吃。老黄，你都这岁数，你就算了，咱们再找个人陪着。 그렇게 서봉년이 자리를 비우자 서요는 무림고수라는 과거를 가졌던 아범에게 다시 자신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설득했는데요. 一定有很多的鱼，你去那边钓去吧。好吧。嗯，坐着。这3年来，多亏你了，给你点什么啊？有肉就行。你真想当一辈的马夫啊？ 再现当年建九皇的风采，这不像吗，王爷？想过。 그러나 지난 3년간 서봉년과의 여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던 아범은 손에 피를 묻히길 거부합니다. 已经死了，
子，这莫非是刚刚到手的神驹？习惯了，3年没回来了，慢慢走，到处逛逛。江你快点儿。 그 시각 서복녀는 강리와 남궁복야를 데리고 전옥산을 따라 어느새 기로에 도착했고 好些年不见了，楼里的姑娘可都时时惦着你。吃挺快啊，有老黄的风范。我赔行不行？谁给你的胆子？世子。 신화궤到了. 그곳에서 서복녀는 건무가 일품이라던 어유미에게 한번 춤을 뽐내보라고 해봅니다. 他剑舞才是一绝，有劳玉姑娘了。还有一种，却只能单独。世子若能和我一步后援， 그러자 어유미는 춤을 선보이겠다며 서복년을 개인방에 따로 데리고 갔고我这就要看你的剑幕。 그녀는 춤을 추는 중 자연스럽게 칼을 빼 칼날을 서복년에게 겨눴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호위무사 남궁복야가 바로 그녀를 제지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 역시 서요에 의해 멸망한 나라 서초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으며 복수에 실패한 어유미는 즉시 자결하려 합니다. 当年黎阳与西楚乃是国战，你真要报仇，应该去找黎阳皇室。大楚战败，受降便是，宫内上下数百口，无一生还。 麻烦你帮我叫一下江泥。哎，你能不能等会儿再死？咱们就等一个人。 곧바로 서복녀는 같은 서초 출신이자 전쟁에서 살아남은 공주 강리를 보여주며 그녀가 자결하지 않도록 말립니다. 你动手，我自己会死。家父西楚散关，加此先帝剑士。楚国公主被斩去首级，斩首的谣言是徐骁传出去的。亡国公主。 다음날 서복녀는 복수라는 목표를 잃었던 어유미를 성으로 데려와 거처까지 마련해줍니다. 被褥要换新的，别看一天到晚带着笑，心思最深的就是他。我知道你有事要问，进去说吧。 이후 안정을 되찾았던 어유미는 뒤늦게 강리로부터 전쟁이 일어났던 시절 그녀에게 있었던 일을 듣게 되는데요. 黎阳朝这些恶贼，可他毕竟不是黎阳朝的皇帝，是徐骁。 答应留我性命。 사실 사건의 진상은 서요가 서초의 공주를 죽이지 않고 몰래 그녀를 빼내 지금의 강리로 키웠단 것이었습니다. 只留下江泥，您一直留在徐骁府上。我能去哪？ 또한 강리는 어유미가 실은 자기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서복년을 죽이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说说你吧，还杀徐凤年吗？我找机会让你逃走，和他们会合。 这些年我一直被人看着，每天就是练剑舞。我问过，他们不回答，从来没有出去过，也不知道是在哪。走了，他们就让我等着徐凤年出现。那他怎么会把徐凤年带到你面前？ 거기다 그녀의 훈련 과정엔 빈틈이 많아 강리는 사건의 배후를 수상히 여깁니다. 徐凤年在回北凉的路上。 但我总觉得这件事情还没完。 같은 시간 서복녀는 자신을 어유미가 있는 소굴로 데려간 전옥산에게 무슨 음모를 꾸몄는지를 물으며 매섭게 그를 추궁해 들었습니다. 我是真不知道于右卫是刺客呀！楚禄山愿受责罚。是我让世子陷入险地。 그러나 전옥사는 서복년의 매질에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은 서요의 귀에도 들어갔으나 그 역시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장군이 서복년의 매질을 막아섰고 奉子营5点将军宁峨眉向世子问安。
回城那天是你带兵接我，你这是问安还是问罪？楚将军可承认行刺是他指使？换了你，你会认吗？讲理的时候最好带上兵刃，有法理，无尊卑。余萧都不敢跟我这么说话，你以为你是谁？ 장군이 계속해서 말대답하는 것도 모자라 서복년을 가르치려 들려고 하자 화가 난 그는 장군을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世子要把您峨眉打入大牢，已经进了大牢。你们若谁还想救楚庐山，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서복년의 매질이 멈추지 않자 끝내 서효의 수양 아들 중 한 명인 장군 진지표까지 나섭니다. 现在正往世子那里去了。凉了。啊，好。世子，陈之豹在来的路上了。北凉定海针，陈之豹北凉之光，你北凉之耻。等臣白衣。 그런데 진지표는 자신이 들고 온 교위의 목이 서복년의 암살을 공모한 자일 뿐더러 단번에 서복년이 천옥산과 내부자를 끌어내기 위해 이 계획을 꾸몄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唯独此子最为残暴荒唐，是打给35万北凉军看。这么巧，你就来了，打得够狠，才有人信。世子。 또한 진지표로부터 진범이 아니었던 교위를 죽인 이유가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미리 싹을 자른 것이라고 하자 둘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집니다. 就是想让你怀疑军中藏敌，杀了那花魁，加上校尉人头，那就是不查了。他犯了军律，早就是死罪。我刚说过了，这花魁长得漂亮，怎么办呢？ 이로 인해 서복년은 진지표가 충신인 것 같으면서도 속으론 야심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出来吧。瞧瞧，看不上你。不过你不用担心，他不会出手的。 하지만 서복년의 진짜 계획이었던 암살 배우자를 찾아내는 건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지표라는 새로운 걸림돌이 생겨 서복년은 고민에 빠집니다. 他是有手段，你才是真心机，难度不小。我还是先活着吧。 그런 중에도 서복년은 남궁 복야와의 약속을 중시해 함께 청조정으로 향했고 不用那么死板，现在怎么去？走，咱们进去吧。 남궁 복야는 온갖 무술 비급이 보관되어 있던 그곳에 드디어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这么多武学秘籍，你怎么不会武功？王府世子吃不得苦。行，那你慢慢看，我走了。 그리고 그곳의 관리자를 소개해준 뒤 서복년은 그곳을 떠납니다. 勿躁，小心火烛。世子驾到，贫道这位南宫仆夜来看书的。一回几日，不上楼看看你师傅？没解开之前，我没脸见他。到了灵州，就该道别了。你也知道，我灵州一行是为徐凤年而去。你信不过我吗？不是。 그때 사람들이 있던 거리에 난데없이 서생 임탐화가 나타나서는 다짜고짜 서복년의 흉을 보면서 선동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林某心里有话，不吐不快。名为北凉王，实乃国贼，却立过战功，倒还罢了。贪人好色，毒如蛇蝎。 빠르게 그 소식을 접한 서복년은 아이처럼 신나서는 강례를 데리고 그곳에 향합니다. 当朝探花郎跑来灵州街头骂你，不是骂你吗？你这么高兴干嘛？ 倘有守道君子，痛人事流毒。结果，探花郎，这功能倒不错。 我想问问他， 임탐화는 서복년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를 흉보기 바빴지만 갑자기 웬 노인이 나타나면서 그를 방해하기에 나섰고 心腹之患，窃国之贼呀！你压着我了！人家手压断，大家都看到了，我的马车没有动过，这眼睛又怎么瞎了？空瞎！学校的啊，人家是当朝探花，咱惹不起。骂人那小子在哪儿呢？受了太平恩惠。 也不想着感恩。 그로 인해 흥이 깨지자 임탐화는 이렇게 된 마당에 아예 서복년을 찾아가 욕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现在怎么办？既然骂都骂了，不如直面国贼，当面斥骂徐凤年。 알고 보니 판을 망친 맹인 허노이는 서복년과 안면이 있었으며 그는 강리가 서복년의 연인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屋里有酒，交给我，交给我。
哪家丫头这么倒霉，嫁给你这个小鬼？我不是，我没嫁，没过，没门儿。他父母都不在了啊，这2、3年没见，人也大方了。 이들이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틈에 임타마는 이미 북양 왕복까지 도착해 한 소리 할 준비를 했지만 그 자리에 없던 서복년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赶回去通报。哎，嗨，吃，可别让人家姑娘受苦啊！吃你的鸭子。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말이라곤 서복년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소리뿐이었고 世子不在，你开门让我们进去等啊！ 그럼에도 임타마는 뜻을 굽히지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서복년을 계속 기다립니다. 便是天下的心腹之患，这天下又将生灵涂炭。 그나마 다행인 일인지 헌호인과 짧은 재회를 마친 서복년이 강리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서복년의 얼굴을 몰랐던 임타마는 어처구니 없게도 서복년의 도움을 받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에 입성합니다. 来啊，进来呀！好生养。老黄，去找青鸟，让他到湖边等我。 阁下可是王府中人，算是吧。 이에 서복년은 장난기가 발동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임타마의 장단에 맞춰줬는데요. 不怎么样，有点混蛋。常在府中可否细数一下这徐凤年事？坐呀。我就是在等世子徐凤年。 그 재미가 금세 식었는지 서복년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 임타마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那你刚刚是在戏弄我们呢？请问戏弄二字从何谈起啊？ 그러나 임타마는 서둘러 제정신을 차리고선 그에게 한 소리를 하려 했지만 서복년의 화려한 화술 앞에선 어림도 없었는데요. 看来你是不会幡然醒悟了。女人见面身边也没个护卫，敢在王府中行刺。 홧김에 그의 여인이 서복년을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서요가 시녀들 사이에 심어둔 호위무사 덕분에 싸움은 금세 마무리됩니다. 你带他们进府，就是为了用他的剑试探我。我那么聪明，怎么可能猜错呢？ 이어서 서복년이 임타마에게 암살죄를 묻자 임타마는 자신과 여인은 생판 모르는 사이라며 자신만만했던 첫인상과는 달리 한심한 모습으로 서복년에게 목숨을 내걸합니다. 确实和我没有关系，我完全不知他的蛇蝎之心啊！老黄，居然欺瞒当朝探花，对准心脏一箭刺穿，记得避开肋骨。 거기에다 서복년이 여인을 죽이라고 지시하자 임타마는 그녀를 죽이려 들었는데 그 순간 임타마는 여인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서복년에게 용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读书人嘛，可以理解的。多谢世子宽宏。 그런데 짓궂은 서복년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를 괴롭히기 바빴는데요. 汝之娘亲，不识遇人乎？ 真是看不下去了。 임타마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서도 여인은 그를 탓하지 않았고 서복년은 두 사람을 살려주는 자비를 베풉니다. 没事了，去吧。 하지만 서복년은 임타마는 보내주지 않고 그를 강가로 데려가려 했는데 山色入湖，云似经霜。现在不算好看，有鱼才好看。恰似金鳞碎清空，比方才更胜于。 서복년이 그를 강가로 데려가자 임타마는 갑자기 본색을 나타내더니 품에 숨겨둔 칼을 뽑고 서복년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探花是来自河东林家吧？林家总得做点什么，让北凉放心才是。 하필이면 호위무사를 동행하지 않았던 바람에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째서인지 서복년은 그를 상대로 여유를 부렸는데요. 读圣贤书，为天下人。你赌赢了，那丫头是个废物，樊姑娘也会死。成大事者，何惧牺牲？应该是你今生最后一次效劳了。 到底是谁在背后操纵这一切？ 그러자 그는 스스로 물속에 빠졌고 이어서 임타마도 그를 쫓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속엔 북망의 검객 초강모가 사슬에 묶인 채로 있었고 서복년이 그에게 임타마를 공격하라고 지시하자 그는 내공만으로 임타마를 제압해버립니다. 사실 서복년은 처음부터 임타마를 의심하고 있었으며 그가 스스로 정체를 밝히는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방비한 강으로 유인해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他靠啃食生鱼，然后把鱼鳔从鱼肚中取，每天多杀几条，就这么熬过来了。停船的位置是早就想好的，你也是故意给林探花机会杀你。我干嘛要信他？谁知道你哪句话是真，哪句话是假？我绝没有试探江泥的意思。我都说了我没有救你。 那你把里边的留着。放心，我没那么无耻。再看挖你眼睛。走吧。 그렇게 이번에도 사건을 해결한 서복년은 마중 나온 나범에게 무언가 발견했다며 그를 강가로 데려갔는데요. 徐凤年，你找什么了？大鱼啊！ 그건 다름 아닌 아범이 스스로 버렸던 검이었으며 서복년은 비록 아범이 과거와 마주하길 원치 않아도 추억을 버려선 안 된다며 검을 다시 그에게 돌려줍니다. 没有曾经的你，哪有现在的你啊？这木头好。 把它砍了，别烤鸭了，我舍不得。交给我了，少爷。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한 암살자 중 한 명인 임타마를 체포하는 데 성공한 서복년은 이번 일이 단순히 그가 독자적으로 행동한 일이 아니라 집단이 계획한 짓이라고 확신했고 我呢，就是过来告诉你一下，自会有意识，前赴后继而来。林家完了。 你是林家嫡子，你说有没有关系？我死了不就完了？怎么着也不可能株连家族的。和亡国逆贼暗中勾结，不是为了谋逆。 임타마는 자신과 함께 온 여자는 무고하다고 말했으나 그녀를 끌어들인 건 역시 임타마의 책임이라며 서복년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好了，我说完了，走了。这事儿是我利用了他，和他一点关系没有。这可能是偏激。算了，不重要了。他就是为了吓我。徐凤年。 그 뒤로 서복년이 청조정을 찾아갔을 때 남궁 복야는 여전히 무공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고 要成为天下第一，就要从根本处博览众长。你不是说刺杀布局未解开前，没脸见他？回头我跟你细说。不必说了。 이어서 서복년은 그의 스승 이의산을 찾아가 지금껏 일어났던 3번의 암살 시도를 종합해봤을 때 암살의 배우자는 정한 왕 조영일 것이라고 알립니다. 于有为是楚国建氏之女，被赵恒养在手里，等的就是今天。他要杀我，是真的相信北凉误国，是受了靖安王潜移默化的影响。推动这一切，又是为了什么呢？从此之后，林家败亡，而是为了彻底控制青州。 却在盘外。如果你真的被杀了呢？这局棋你还没有真正看。 그 시각 서요는 붙잡힌 임타마를 찾아가 그와 함께 있었던 아가씨를 소개하더니 사실은 그녀 역시 자신이 붙인 첩자임을 알리며 임타마에게 절망감을 선사했습니다. 想劝降我，徐家老儿，我都不好意思欺瞒你下去了。林哥哥，都是理所应当，无怨。 我演的好不好？我和你真是偶遇吗？在关键的时候，我一定要让他推你一把。儿子想要什么，我必须得想方设法的让他得到。一点翻盘的机会都没有了。给你个交代，也算是对你心中这份大义的敬重。一定要让他一步步的毁掉林家的命脉。可靖安王并不知道，虽然林家倒了，这局棋下的愉快，林氏。 算了，不重要了。 동시에 서복년은 스승을 통해 뒤늦게 아버지가 이번 일을 대비해 임타마한테 첩자를 붙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는 서복년에게 왕부에서 제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보라며 감옥에 들어갈 출입증인 영패를 건네줍니다. 你认识的人。 그렇게 감옥을 방문했을 때 그곳엔 서복년이 작전을 위해 잠시 감옥에 보냈던 장군이 있었으며 작전이 끝나자마자 소요에게 그를 풀어달라고 했던 서복년은 장군이 여전히 갇혀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3次刺杀都跟你没关系，你为什么会在这儿？ 곧이어 서복년이 서요를 찾아갔을 때 그는 진지표에게 비밀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你先下去，找爹有事儿。
宁峨眉为何还关在地牢里？只是不想让你为难。 이와는 별개로 서효는 장군을 계속해서 가두고 있는 이유가 그가 따르는 사람이 서복년이 아닌 무예가 뛰어났던 그의 동생이었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甚至有人支持他接手兵权，就交给他有什么不好？我也没想要啊。你让你弟弟怎么接手？ 这一局面，就是因为他心性天真，容易被掌控。 결정적으로 동생을 지지하는 장군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탓에 서효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장군을 죽임으로써 기강을 잡자고 말했지만 왕위엔 관심도 없던 서복년은 그 말에 반대했는데요. 是有人把你的画像送到贼人的手里。那画像真的是宁峨眉送出去的吗？ 서효는 어린 막내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 반란을 모의하는 내부자가 있음을 알려주며 그는 아들의 보호를 위해서 온갖 수를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只要坐实了他通敌的罪状，我们做这一切全都是为了你。我不会杀宁峨眉。 하지만 왕위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던 서복년은 왕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길 반대했고 그로 인해 그는 서효와 생각이 엇갈려 대립하고 맙니다. 要么杀了宁峨眉。 惩戒军中野心，要守住这么大的基业，你手上怎么可能不沾点血？黄满儿不许走，宁峨眉不能杀。 그리고 서효의 명령을 받고 신효로 위장했던 호위 청조가 서복년에게 정체를 들키자 지금껏 속여왔던 것이 죄송하다며 자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했는데요. 我们各自独立行事，不知洗浴三人是谁，已经为世子战死了。还有一个假，难道是红薯？院里那么多事儿，别老想着跑。 서복년은 그녀를 쫓아내는 대신 이제는 호위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시녀로서 자신의 곁에 머무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서복년의 배려로 그를 향한 충성심이 더욱 강해진 청조는 시녀 중 한 명인 홍서가 서효가 심은 또 다른 호위가 아닌지 의심했고 또한 서복년은 서효가 심은 호위가 청조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아범을 찾아가 은근슬쩍 그를 떠봤으나 아범은 영문 모를 표정을 보이기만 했습니다. 其实是我爹安排在我身边的死士，藏在我身边。那你就是藏在我身边的最后一个死士。哪家高手像你这种风范的？偷一只鸡。 이에 서복년은 그를 향한 의심을 거두고 서효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받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连我都想不到，徐骁要把黄满儿送到哪儿去？ 반란 세력을 걱정했던 서효가 동생을 다른 영토로 보낼 생각까지 하자 어린 시절 누이들과 헤어졌던 서복년은 또다시 형제와 헤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我们这游历3年经过的事情，也想能够帮到少爷。 그런 서복년의 모습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아범은 그의 조력자가 되어줄 사람으로 강에 갇혀있던 고수인 초강로를 풀어주면 어떠냐고 제안했고 那少爷有没有想过把老魏给放出来？那少爷您这是缺一把。 초강로를 붙잡고 있는 사슬이 워낙 견고했던 만큼 서복년은 사슬을 끊기 위해 남궁 복야에게 칼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你有一把刀特别锋利，好像就是这把。外边那湖底下锁着一个不知道多少年月的老魁。谁说的？老黄啊！ 곧이어 남궁 복야가 칼을 빌려주자 서복년은 칼을 들고 강가로 뛰어들었는데요. 少爷放心，老黄在。 그는 즉시 사슬에 검을 휘둘러 보고는 했으나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던 탓에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복년의 무공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이어서 그랬던 것이고 내공으로 칼을 가져간 초강로는 칼에 내공을 실어 사슬을 쉽게 끊어버립니다. 少爷，我看他的意思，他想自己砍开。 그로 인해 강에 갇혀있던 초강로가 오랜 감금 끝에 물 밖으로 나와 자유를 되찾았는데요. 그런데 초강로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서복년의 스승인 이의산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厉害厉害，老黄，厉害吧？一山还活着吗？别动手！滚开！ 이어서 그가 자꾸만 난폭하게 굴자 이의산이 직접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그를 도발했고
山，当年的无双国师。 그 순간 아범이 자신의 칼을 들고 오더니 서봉년조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예를 뽐내며 초광로를 상대하기에 나섰습니다. 原来你也还在。놀랍게도 과거에 검구왕이라 불렸던 고수이자 초광로를 강해 가둔 장본인이었던 아범은 그를 상대로 전혀 꿀리지 않는 무공을 보이다 못해 오히려 초광로를 압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초광로가 항복을 선언해 싸움은 아범의 승리로 끝납니다. 你是剑九皇，你知道他？就是他了。 이후 아범은 초광로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서봉년이 그를 풀어줬으니 은혜를 갚으라며 초광로에게 서봉년의 호위를 맡아달라고 권하자 그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这小子放了我，最多我发发善心不杀他。再把你打回虎地，慢慢来，吃完了，肉你得趁热吃，凉了就不好吃了。回头细说。2个月之后你不回来，老子也走人。 红薯替世子把鞋脱了，自己的院里有了老黄和胡迪老魁，你就更不用做死事了。遇到危险给我躲得远远的，我院里的。 그날 밤 서봉년은 아범을 찾아갔고 그가 초광로를 자신의 곁에 둔 이유가 누군가와 승부를 겨루기 위해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임을 알게 됐는데요. 有些个故人要去会友，有一场架打了一半，少爷想不想听一下老黄的故事？ 동시에 그는 서봉년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며 마치 그와 작별이라도 하려는 듯 지금껏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我去东海武帝城挑战王先知，打到一半我就知道自己输了。离开武帝城之后好几年了，我天天做噩梦。北凉离东海很远的。 그리고 아범은 서봉년과 유랑 생활을 함께했던 시간 동안 그가 무공을 모르는 상태임에도 용맹한 모습을 보여 그에 감명받아 미뤘던 싸움을 끝내고 오겠다며 약속하는데요. 失败了，死了也就那么回事儿。我终于可以去面对心底的王先知，我不会拦着你。 하필 당장 내일 떠난다는 말에 서봉년은 애써 서운함을 감추며 그와 원치 않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什么时候走啊？明天一早。你那首歌怎么唱的来？老狗，老狗，你辛苦。 다음날 아침 아범은 떠나기를 앞둔 상황에도 서봉년에게 무공을 배울 것을 권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이나 아꼈던 만큼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끝내 작별했습니다. 그렇게 아범은 성을 떠났지만 그 뒤로도 서봉년은 계속 그를 그리워했고 其实你可以不让他去的。终于可以面对自己的命运。 또한 서봉년 말고도 그의 동생 역시 아범이 떠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要是老黄不走该多好。 그러는 동안에도 남궁 복야는 남의 일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신의 무공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며 쉬지 않고 훈련에 임했는데요. 소요는 그런 그가 명문과 남궁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남궁 복야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이 의사는 그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며 서봉년이 데려온 그를 믿어보라고 합니다. 宗师风范，
今日不该是你的籍贯之礼吗？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서효는 이이산에게 오늘이 서복년의 의뢰 날이니 함께 참여하자고 권유했으나 어째서인지 그는 스스로 건물 밖에서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是为了不再乱世，已经做完了，而你的事，你不能停步，还得接着走下去。凤年，籍贯之礼。李义山是你师傅，难怪你不肯学武。只是这样的人最多做幕僚，一个文武双全的狮子。 你觉得能活多久？所以全天下人只知道你好色，我怕吵闹。就他那身子骨，哼，这么冷的天。 결국 서효는 이의산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서복년과 둘이서 행사에 참여하려는데 서효는 원칙대로 정해진 장소를 거부하고서는 이번엔 죽은 서복년의 어머니의 묘에서 행사를 엽니다. 去见你娘。 你娘生前呀，最喜欢的就是你娘对你的宠溺偏爱。诸子籍贯，便已成人。 그로 인해 서복년은 어머니의 묘 앞에서 성년 의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만큼은 서복년은 최대한 예의를 보이며 공식적으로 성년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항상 철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서복년이었지만 이번 자리에서는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기고 这第三关本该是决变，此关不合理智，没有人会在乎它。除了你娘，就盼着能够看到你戴上此冠。可再好，也比不过他。是啊。 이어서 강렬을 비롯한 시녀들은 서복년이 어머니의 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수 있게 잠시 자리를 떠나줍니다. 이로써 서복년이 성년 의례를 모두 마치자 서효는 이제 서복년은 아이가 아니라며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고 还嫌爬得不够高啊？山底下风景也不错。按古里说。 行过籍贯之礼，这事儿你可以慢慢的、仔细的去想，但就是这个眼光行事不够周全啊，把那些风霜雪雨替你挡得远远的。 그와 함께 서효는 서복년 몰래 무공이 뛰어난 그의 동생을 따르는 반란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무공을 없앨 목적으로 서복년의 동생을 무당파에 보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你可以不用杀人，你弟弟就可以永远留在王府。怎么出所？但有一个门派的武功特性，能让你弟弟。 答应过我娘要保护好他，是保护好你们。本来就是你死我活，我让他变成一个普通人。要想让黄王儿留在北凉， 즉시 동생을 구할 채비를 꾸린 서복년은 남궁 복야에게 호의를 부탁했지만 그는 서효의 결정에 반발하면 청조정에서 쫓겨날 것을 뻔히 알았기에 이번만큼은 서복년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대신 그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인 초광로에게 호의를 부탁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자신의 칼을 빌려주며 그의 여정을 응원해줬고 修东借你防身，回来还我，就当是朋友，尽的心意。 이어서 서복년은 초광로에게 부탁해 그를 호의로 삼아 무당산으로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言而无信，传出去可不好听啊。
하지만 서복년이 무당산으로 떠날 것을 알았던 서요는 이미 말들을 전부 치워놨는데요. 다행히도 강리가 서복년을 위해 말을 따로 빼내 그가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贯钱回来给你。前辈，这才有点意思。 그렇게 일이 무사히 풀리나 싶었지만 성문 앞엔 이미 서요의 명을 받아 병사들이 서복년의 앞길을 막아세웠고 那就找熟人走人情，一点机会也没给你留。这营号听着耳熟。 그러자 서복년은 옥에 갇혀있던 장군이 문을 열 권한을 가졌음을 떠올리고는 동생의 추종자였던 그를 설득해 문을 열도록 만듭니다. 他要回我弟弟根国。徐凤年是用手令入的地牢，他是凤子营主将，他的话对凤子营，他一定想去救他。追上以后帮我传个话。宁将军回来了。 그렇게 서복년이 장군의 힘을 빌려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동생의 호위를 맡았던 전옥사는 동생을 구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서요는 자신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서는 서복년을 보고 진지표를 보내 장군과 전옥산을 데려가는 대신 서복년을 무당산으로 보내줍니다. 让他离开北凉，不再回来。要么武当你可以去，北凉军必须回灵州。长时间不在驻地，天知道会引来怎样的财劫。护住小王爷周全。 一言为定，想清楚后果，再做决定。到了。 곧이어 서복년이 무당파에 도착하자 무당파의 장문인 왕중로가 그를 맞이했고 서복년은 도착하자마자 동생을 무당파로 받아준 후임 장문을 사정없이 때려줍니다. 家师闭关弟子，贫道小师弟洪喜相，你还嫌欠我徐家的不够多吗？啊，好好好。哎呦，世子。 楚先生，请。世子，请。哥。 그리고 서복년이 동생을 발견했을 때 다행히 그의 몸엔 아무런 이상도 없었는데요. 곧바로 서복년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아버지의 명령에 반발할 수 없었던 동생과 더불어 왕중로는 서복년의 선택 여부를 후폭풍을 우려해 잠시 무당산에 머무를 것을 권유합니다. 世子还是想清楚再做决定。之前，贫道什么都不会做。走。是我惹我哥不高兴吗？我回家会害哥。这是人间如玉。 心软的人容易受伤啊。 그 뒤로 왕중로는 자신의 사제에게 서복년의 동생한테 무당산을 구경시켜줄 것을 맡기고 그동안 서복년은 후임 장문에게 왕위는 물려받기 싫으나 그 무거운 자리를 어린 동생에게 맡길 수 없다는 속사정을 털어놓자 후임 장문은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동생을 이곳에 두라고 권유합니다. 要不然小王爷不要再回北凉。可是想借小王爷身份，世子若是想念，随时可以来看他。 你要想明白一个道理，那些支持黄麻儿上位、希望北凉分崩离析的是谁？ 하지만 거대한 규모의 리양 황실을 적으로 여겼던 서복년은 무당파의 규모가 그들에 미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가뜩이나 서복년의 유배 생활로 인해 예정된 혼례를 치르지 못했던 황실의 공주 조풍아는 그를 증오하는 상황이기까지 했습니다. 先后奔武当而去。王爷去武当，一个武夫之子。 也敢羞辱皇室。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서복년 앞으로 초강로가 찾아와 무당파의 후임 장문을 왜 그렇게 때렸냐고 물었는데요. 想到答案之前，我先留在武当吧。真的是武当下任掌门？那你还敢在武当打他？他欠我的。我家常来武当。 사실 그는 원래 서복년의 누이와 혼례를 치를 사이였으나 그가 누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녀는 먼 지역으로 시집을 가버렸고 그로 인해 서복년의 미움을 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但谁都看得出来，洪喜相喜欢我大姐。 不成天下第一，绝不下山。偏偏我大姐也不肯再上山，在想出结果之前，就委屈前辈也住在这儿吧。 그런데 그때 어째서인지 멀리서 강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你怎么来了？ 你知道这有多重吗？我背着上山的。 놀랍게도 그녀는 말을 빼돌린 일이 들켰던 바람에 서복년을 챙기라는 서요의 명령을 받고서는 홀로 짐을 들고 무당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徐小儿让你留在武当照顾我，你属小狗的，有麻烦喊我。前辈。
그날 밤 침상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리가 찾아온 탓에 두 사람은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맞이했고 강리는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서 자는 걸 택했으나 그녀가 신경 쓰였던 서봉녀는 차마 침상을 내주진 못했지만 대신 벽에 기대고 있던 그녀가 쓰러지지 않게 옆에 검을 놓아줍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서봉년도 침상을 내주고 싶었으나 그녀가 자존심 센 성격인 걸 알았기에 검만 놓아둔 것은 그 나름의 배려였는데요. 肩上背上怕都是破了皮，我不知道，谁知道？来吃早饭。 그런 강리는 일어나자마자 난데없이 후임 장문에게 씨앗이 있는지 묻고서는 자신을 밭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他是问你有没有菜籽、瓜苗之类的。姑娘要这些，做什么？自己种不行吗？我们武当倒是有一个菜园子。走啊。 곧장 강리는 마치 장사라도 하려는 듯 남의 밭에서 막대한 양의 채소를 훔쳐 혼자서 밭을 가꾸는데요. 去吧。 用之者神，忘之者弃。用之者神，忘之者弃。我让你带的路，菜也是我挖的。什么路数？ 그러던 그때 황실이 지명한 천하제일의 문파였던 용호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당산에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간 서봉년이 동생과 시간을 보내던 중 동생의 거처가 있던 자중림에 발을 들이자 감당 못할 검기가 그를 덮쳤는데요. 你要带我去哪儿？就是这，里面有个小木屋。哥，你等我一下。哎， 그곳엔 동생 말고도 목검 도사라는 고수가 살았으며 서봉년이 순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没有，木镜刀师是我新晋。武当还有这种天才？鸡腿儿。 山鸡. 이와는 별개로 서봉년은 동생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자 자신도 같이 무당산에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지만 형의 안위가 우선이었던 동생은 자신이 어떤 취급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감내했는데요. 你知不知道徐骁送你来武当是为了什么？爹说我没了力气，哥就不会有麻烦了。知道哥。好吃吗？好吃。 혼자서 책임을 떠안으려는 동생을 보자 서봉년은 그의 짐을 덜어주려고 했으나 그의 귀엔 용호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不是哥叫你，绝对不要出来。我早想着和天下第一门派对招了。 또한 무당산에 찾아온 사람이 다름 아닌 용호산 중에서도 최고라고 불렸던 조이단이었던 만큼 무당파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고 我是徐凤年，哪位找我？ 能确定是龙虎山的人吗？龙虎死天师里的赵西团，咱们可不能不管不顾啊！你说呢？想逛就逛呗，什么龙虎天不天师了？跟我们又有什么关系？ 조이단이 다짜고짜 서봉년의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서봉년은 비겁한 수를 동원해서라도 그를 어떻게든 제압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一会儿我正面吸引他注意力，你绕到背后偷袭。 刀武天师脖子上一脚，看谁肯动手。 그렇게 첫 번째 작전으로 서봉년은 그에게서 빈틈을 만들려 했으나 조이단에게서 허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茶叶呢？烧水了吗？啊，烧了吧。 결국 초강로가 본격적으로 그와 승부를 보려 하자 당황한 조이단은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검구황 아범이 보내서 왔다고 설명합니다. 是戒酒皇让我来的。
드라마 설중환도행은 2021년 공개된 작품입니다. 인기 배우 장약윤을 비롯해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다소 진지한 분위기를 풍기는 무협 작품이지만 유쾌한 주인공인 서복년을 필두로 극의 분위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코미디와 진중함을 적절히 섞어 몰입감을 높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력있는 인물들과 속도감 있는 전개 덕분에 호평을 받았던 만큼 흥미진진한 전개를 가진 드라마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작품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설중환도행 소개해드렸고 무비타이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